네, 이제 비트코인은 아무튼 그렇고 이더리움이 지금 굉장히 큰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될 수밖에 없죠. 지금 덴쿤 하드포크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굉장히 큰데 테스트넷에서의 진행이 테스트넷에서의 업그레이드가 지금 다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1차 테스트넷 골리 테스트넷에서 1월 17일에 잘 단행이 됐고, 물론 당시에 조금 문제가 생겨가지고 예정 시간보다 4시간 정도 지연이 되긴 했는데 어쨌든 잘 마무리가 됐고, 2차 테스트넷 세폴리아 테스트넷에서 이제 하루 전에 1월 31일에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이제 마지막 3차 테스트넷 홀스카이 테스트넷에서 2월 7일에 업그레이드를 앞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3차에 걸친 테스트넷 업그레이드를 마무리를 하게 되면 이제 개발팀에서 뭐 팀 베이커나 이런 양반들이 이야기를 하겠죠. 메인넷 업그레이드는 언제쯤 예상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덴쿤 하드포크의 메인넷 업그레이드가 과연 2월 안에 단행이 될 것인가, 이게 지금 최대 관전 포인트고, 3월에서 한 6월 안에, 아무리 늦어도 6월 안에 상반기에는 단행이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지금 우세한 상황이어서 덴쿤 하드포크가 상대적으로 지난해 1년 동안 비트코인이나 뭐 솔라나 이런 알트코인들에 대비해서 퍼포먼스가 이더리움이 좀 약했었는데, 이게 지금 덴쿤 하드포크를 계기로 이더리움이 한번 의미있게 움직여 줄지, 특히 이제 이더리움이 한번 의미있게 움직여 준다라는 거는 알트 시즌의 어떤 신호탄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에게 조금 더 기대감을 안기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이클 반데포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세 가지 상황을 거론을 하면서 이더리움이 몇 달 안에 3,500달러에서 4,000달러까지 한 석 달에서 6달 안에 가능할 거야, 이런 얘기 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는 덴쿤 하드포크, 두 번째는 이더리움 현물 ETF에 대한 기대감, 세 번째는 비트코인 반감기를 통해서 이제 다른 에코시스템, 그러니까 알트코인들에 대한 순환매 양상, 이런 것들 때문에 이더리움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기대감을 갖기에 충분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ETF 정말 되게 기대가 좀 많이 되죠. 스탠다드 차타드 같은 경우에는 아예 날짜를 박았어요. 그냥 이더리움 ETF가 5월 23일에 SEC가 승인할 거야, 뭐 이렇게 지금 아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더리움 현물 ETF 가운데 첫 번째 ETF 답변 마감일이 5월 23일인데 이거는 1월 11일 비트코인 데드라인에 맞춰서 일괄 승인됐던 것처럼 5월 23일에 그렇게 될 것으로 우리는 예상하고 있어. 그렇게 이더리움은 4,000달러를 찍게 될 거야,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더리움 가격은 비트코인 ETF 승인 당시와 만약에라도 흐름이 비슷하게 이어질 때, 그때 이제 4,000달러가 가능하다라는 거고, SEC가 이더리움을 비트코인과 다르게 또는 이더리움 선물과 다르게 바라볼 이유가 없다. 사실 맞는 말이잖아요. 뭘 다르게 어떻게 바라볼 거야. 괜히 또 다르게 바라보려고 헛짓하다가 또 소송당해서 또 법원에서 또 개망신당하고, 선물과 현물의 차이점도 설명 못한다, 이렇게 그레이스케일 사건 당시에 망신당했잖아요. 그런데 비트코인 현물 ETF는 되고 이더리움 현물 ETF는 안 되는 이유를 설명을 못한다, 뭐 이런 식으로 또 개망신당할 게 뻔하니까. 그래서 사실 이게 변수는 아닌 것 같은데 느낌상으로는 이제 당연히 시점의 문제지 이거는 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강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특정 개인의 어떤 생각, 여러 개미들의 생각과 또 스탠다드 차타드 같은 어떤 대형 기관에서 리포트를 내는 건 또 다른 문제니까 무게감이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스탠다드 차타드 기본적으로는 좀 암호화폐에 있어서 굉장히 친화적인 은행이죠. 블록체인 시대가 본격화되고 실물자산 토큰화가 더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되면 스탠다드 차타드 같은 곳, 뭐 이런 곳은 마스터카드 같은 곳, 이런 곳, JP모건 이런 데는 되게 잘 세팅이 될 것 같아요. 새로운 혁신을 준비하는 과정이 굉장히 전폭적이고 적극적이기 때문에 스탠다드 차타드 같은 경우에도 잘 세팅이 될 것 같은데,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전에도 내년에 비트코인 20만 달러 될 것 같은데 뭐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으로 인해서 올해 최대 1,000억 달러가 유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미국 비트코인 ETF 보관되는 이 현물 물량이 43만 7천 개에서 최대 132만 개까지 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어마어마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올해 지금 이 얘기 따르게 얘기를 하면 올해 지금 비트코인 10만 달러 돌파할 수 있다는 얘기니까, 네, 굉장히 조금 전폭적으로 이 시장을 바라보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고, 지금 막 물량들이 아직
비트코인 현물 ETF가 거래일로 따졌을 때 지금 승인된 지는 3주차지만 거래일로 따지면 이제 막 15거래일, 16거래일 이 정도잖아요. 그런데 벌써 이제 축적이 된 게 15만 BTC가 넘으니까 지금 속도로 가면 금방 뭐 100만 BTC 금방 될 것 같아요. 지금 속도라면은 몇 달이면 충분히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까지 들게 만드니까 뭐 43만 7천 개 이건 너무 나이브하고 약간 소극적이고 정말 50만 개에서 100만 개 금방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조금 요즘 돌아가는 걸 보면 조금 들잖아요. 그래서 스탠다드 차타드의 이런 어떤 전망이 조금 더 설득력을 갖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내년 말까지 20만 달러에 접근할 것이라는 전망은 비트코인 현물 ETF와 금 ETF가 비슷한 양상을 보일 것이라는 어떤 그런 토대로 그걸 토대로 삼아서 분석을 한 거고 이제 금 현물 ETF 같은 경우에도 진짜 제대로 금 현물이 랠리를 벌일 때는 시간이 꽤 걸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기관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사들이고 축적을 하고 이런 것들이 단기간에 한 뭐 6개월에서 1년 안에 막 대박 한번 봐야지라고 매집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진짜 투자 자산으로서 안정적인 투자 자산으로서 장기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다라는 점. 그래서 지금 주목받고 있는 게 그런 거잖아요. 2030년에 진짜 비트코인 6만 달러 가능할 거라니까 뭐 이런 거.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이 초기 단계에 대한 열기가 워낙 뜨겁다 보니까 그런 되게 전폭적인 전망들도 상당히 힘을 받고 있다. 이렇게 좀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겠죠. 이어서 리플. 리플 진짜 짜증나죠. 리플 갑자기 막 훅 꺼지길래 저 뭔가 했어요 밤에. 그래서 봤더니 갑자기 해킹 이슈가 나와서 이게 말이 되나 싶은 거죠. 이거 XRP 레저가 해킹당했다라는 거 생각을 하니까 이게 뭐가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 처음에 나온 것부터 좀 정리를 하면 리플 XRP 계정이 해킹당했다라고 잭 XBT가 이제 공유를 해요. 그러면서 1억 1200억 달러, 1억 1200만 달러 규모, 이게 1500억 원 정도 되는 건데 이게 해킹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리플 랩스 XRP 계정이 해킹당한 걸로 이제 처음에 시장에서 해석이 되면서 XRP가 이제 꼬라박은 거죠. 쉽게 말해서. 그런데 알고 보니까 리플 랩스 공식 계정이 아니라 개인의 계정이라는 게 특정 개인의 계정. 근데 그 개인이 누구냐 알고 봤더니 리플의 공동 창업자 크리스 라센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내 개인 XRP 계정 가운데 일부가 무단으로 액세스된 걸 확인했다. 지금 사법기관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참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밝히면서 이거 다행이라면 다행인 건데 어쨌든 개인 계정은 개인 계정인데 하필이면 리플 창업자 개인 계정이어가지고 이게 더 뭐 이렇게 되게 리플 공식 계정으로 오해가 되면서 이게 지금 여러 거래소에서 다 돈 세탁이 또 돼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계정 동결되고 막 한바탕 쌩 난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브래드 갈링하우스도 깜놀하죠 지금. 그래서 웨일 월렛이었나 이게 어디랑 인터뷰를 한 건데 리플 공식 계정이 아니라 누군가의 개인 계정이다 라고 지금 입장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밝히면서 이게 리플 랩스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다 이렇게 조금 확실하게 선을 긋는. 당연히 그래야죠. 지금 이게 리플 랩스의 해킹이라는 거는 리플 XRP 레저에 대한 어떤 보안성, 안정성에 굉장히 심각한 의문을 제기해 주는 거라서 이거 이런 거 안 되거든요. 이런 거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막 그런 걸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이게 진짜 이게 XRP 그러니까 리플의 공식 XRP 계정이라면 진짜 큰일 나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놈들로 진짜 무책임한 거야. 리플이 해킹당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표현을 해놓으니까 사람들이 다 놀래가지고 던져버리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되게 심각한 거니까 사실이라면. 그래서 어젯밤에 저도 약간 깜짝 놀래가지고 잠이 다 깼었던 뭐 그런 이슈였는데 일단 확실한 거는 리플 랩스가 아니고 특정 개인의 계정인데 하필이면은 리플 공동 창업자 크리스 라센, 그러니까 해커들이 일부러 노린 거라고 볼 수 있죠. 뭔가 이슈를 만들려고 하는 걸 수도 있고 뭔가 어떤 정치적인 목적일 수도 있는데 그건 이제 음모론적으로 해석되는 거니까 굳이 뭐 언급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아무튼 좀 아쉽습니다. 지금 되게 아쉬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XRP 같은 경우에는 조금 진짜 이 정도 가격 안 봤으면 싶었는데 다시 또 막 0.5달러 밑으로 빠지니까 약간 조금 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하다 진짜 별로매 지랄 맞은 일들이 다 생기는구나
가을도 아닌데 추워 죽겠는데 왜 이렇게 지랄이 풍년인가 싶기도 하고, 근데 조금 약간 아쉬운 상황이 지금 벌어졌는데, 그래도 다행인 건 리플랩스와는 전혀 상관이 없었다. 리플랩스의 어떤 보안성, 안정성과는 전혀 상관이 없었다. 뭐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XRP 같은 경우에는 참 어렵습니다. 어려운 종목이고 투자하기 소송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어쩔 수가 없어요. 개미 입장에서는 지켜보고 바라보면서 대응을 잘 해야지, 뭐 소송이라는 게 우리가 비나이다 한다고 뭐 어떻게 빨리 해결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차분하게 1심 재판, 정식 재판 결과, 배심원 판결 내용 이런 것들을 기다리는 게 지금 투자자로서는 되게 마음 무거우신 분들, 특히 이제 초기에 시드가 많이 들어가서 이렇게 제대로 대응하기 어려우셨던 분들, 그러니까 약세장에서 평단을 낮추는 작업도 제대로 못 하신 분들은 지금 많이 마음이 무거우실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내가 선택을 해서 투자를 한 종목이고, 이 비전 자체는 엄청나게 훌륭하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도 굉장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고, 그렇게 글로벌 은행들의 채택을 받고 있는 곳이 리플이다. 이런 점을 좀 참고하시면서, 던질 게 아니라면 뭐 던지고 말고는 뭐 개인이 결정을 할 문제인데, 저도 이제 투자자로서 저는 그냥 신경 안 쓰고 있거든요. 그냥 리플은 저는 더 이제 물량도 모아가고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냅두고 있어요. 그냥 저러다가 소송 잘 마무리되고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뭐 1년, 올해가 될지 1년 뒤가 될지 5년 뒤가 될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확실하게 효도를 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확신을 갖고 있어서 그냥 냅두고 있습니다. 그냥 마이너스가 돼도 별 이제 무덤덤하고, 플러스가 돼도 좀 그냥 뭐 무덤덤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사람마다 조금 이게 XRP를 바라보면 워낙 이게 속을 많이 써, 소송 이슈가 워낙 이게 오랫동안 속을 썩이다 보니까 XRP 특히 리플에 대해서는 참 여러 가지 관점의 차가 많이 있을 텐데, 일단 조금 힘드신 분들도 지금 소송 상황이나 이런 거 팔로우업 잘 하시면서, 던질 게 아니면 대응을 잘 해야겠죠. 선택의 카드가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잘 서로 우리가 같이 체크를 하면서 대응을 하면 그래도 좋은 날이 오지 않을까. 리플에 대해서는 뭐 그 정도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 이슈와 관련해서 한 2월에서 3월 정도에 가장 글로벌한 관심을 받을 곳이 아마도 홍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중국의 하베스트 펀드가 홍콩 증권선물위원회에 비트코인 현물 ETF를 상장 신청한 거 우리가 짚어봤었잖아요. 물론 지금 홍콩에선 처음이고, 빠르면 춘절 이후 2월 중순쯤에 승인이 될 가능성에 대한 전망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서 진짜 우리가 조금 눈여겨서 봐야 될 부분은, 하베스트 글로벌 인베스트 같은 경우에는 중국 최대 펀드 기업 가운데 하나고, 운용 자산이 2,3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300조 원이야. 300조 원. 어마어마하죠. 본사가 지금 베이징이라는 거. 그래서 이번에 홍콩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출시 요청 승인 신청서를 낸 것은 하베스트 홍콩 코퍼레이션에서 한 거고, 여기 홍콩뿐만 아니라 미국과 UK 등에도 지사를 두고 있는, 중국에서는 굉장히 큰 규모 있는 최대 펀드 기업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곳, 중국 본토 돈이 지금 홍콩으로 어디로? 홍콩 비트코인 현물 ETF 시장으로 흘러갈 가능성을 매우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부분. 과연 이거는 앞으로 홍콩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된 이후에 진짜 중국 공산당에서 어떤 스탠스를 보여줄 것인가. 지금까지 비트코인을 금지한다라는 표면적인 스탠스와 다르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정부 주도로 굉장히 블록체인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잖아요. 물론 이제 의도는 다르죠. 약간 사회주의적인 발상 아이디어가 이제 포함되어 있는 건데, 뭐 CBDC 같은 경우에도 국가가 직접 주도하는 CBDC 적용 사례, 글로벌하게 봤을 때 중국이 지금 거의 1등이라고 봐도 손색이 없죠. 손색이 없고, 정부 주도의 가장 거대한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이미 설정을 한 거, 언제부터? 2019년부터. 거기가 어디? 중국 노동당. 누가 먼저 주창을 했다? 시진핑.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표면적으로 비트코인은 지금 박살내겠다라는 어떤 스탠스를 몇 년째 유지하고는 있지만, 그 이면에서는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시장 선점에 나서고 있고, CBDC와 관련해서는 말할 것도 없고, 뭐 그런 상황이라서 이번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홍콩도 중국이잖아요. 자치국이긴 하지만 홍콩에서, 특히 이제 홍콩 같은 경우에 중국의 어떤 글로벌 테스트 베드 역할로서 지금까지
굉장히 의미 있는 역할을 해왔다라는 점을 고려를 하면 이 역시 하나의 의미 있는 테스트 베드 상황이 지금 홍콩에서 펼쳐지고 있는 게 아닐까? 예, 뭐 그런 생각들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하베스트뿐만 아니라 스마트 파이낸셜 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1분기 출시 목표, 그러니까 3월까지 출시하겠다라는 목표로 지금 신청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언제 진짜 승인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미 신청서 들어갔고 홍콩 의회에서도 지금 빨리 출시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고, 홍콩 증권선물위원회 역시 우리 준비됐다 이런 입장 거듭해서 밝혀왔고, 이거를 다 뒷깎기 앞깎이 다 맞춰보면은 곧 승인 되겠구나 뭐 이런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거죠. 특히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는지 이번에 미국에서 많이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블랙록과 피델리티가 한 걸 아마 거의 똑같이 따라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조건들 다 갖추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홍콩 내부에서는 선례가 없는 처음 벌어지는 일이지만 홍콩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되는 그 과정은 미국의 사례를 모방하면서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도 있다. 뭐 이런 부분들도 생각을 해보시면 2월, 3월 정도에 대응하시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